각이다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한국마감을 찾아온 각도기 각산줄입니다. 네, 오늘도 한국 시장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을 보면서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웠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4,1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고요. 전일 대비 33.15포인트 0.81%가 상승한 4,100 6.3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4,20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는 80포인트가 넘게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장중 잠시 마이너스권까지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상당히 자리를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락 종목들이 꽤 많이 등장했다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상승 종목수는 340 종목, 하락 종목수는 543 종목으로 여전히 대형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중소형주들 약세가 나타나서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많은 흐름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여실히 드러난 게 바로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4.08포인트 0.46% 하락입니다. 하락하면서 900에서 다시 멀어진 884.27포인트를 기록했고요. 1000 종목이 넘게 떨어진 반면 상승 종목은 578종목으로 나타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3.48%가 상승한 10만 4,100원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1.98% 상승하면서 61만 8천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진짜 이 두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을 가지신 분들은 의외로 재미없는 장인 경우가 꽤나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 한국전력을 가지셨던 분들은 그렇지 않았죠. 한국전력은 오늘도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국전력이 오른 이유를 막 찾아봤어요. 근데 정확한 이유가 없는데 뭔가 시장에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용 주차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한다라는 시행령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요소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료비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지금 유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익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익이 굉장히 최근 큽니다. 3분기 누적으로 4.5조 원 흑자였으니까 순익 기준으로요. 연간 기준으로 한 7조 원 내외의 순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 31조를 감안해 보면 시가총액 대비로는 굉장히 큰 폭의 이익이죠. 그러나 한전을 바라볼 때 항상 겁내하는 건 뭐냐면 어마무시한 부채와 더불어서 언제 전기요금을 인하할 것이냐라는 생각에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그게 무서워서 싸긴 싼데 못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21년도에 55.2조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22년에 무려 24.4조, 영업이익 기준으로 30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을 했었고요. 23년엔 4.7조 원이 적자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4년 만에 3.6조 원 흑자였고, 올해는 흑자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인하하면 어떡할 거냐 한 건데, 지난번에 그래서 조금 이상하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자꾸 신재생 에너지하고 그럼 한전 사장이 전기세 올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율이 된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연료비 안정으로 이익도 증가하는데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 깔기 위해서 전기 요금을 조금 인상할 수 있다면 이익 폭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런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기대감은 AI 관련된 전력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가 지난번 한국 수적 원자력이 체코 원전을 수주했듯이 해외 어떤 전력 사업을 수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조금 작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은 지난번 민주당 정부 때 대규모 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생각을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 한마디 아니구나. 오늘 장 한마디. 외국인들 매도는 역시나 미국 시장의 단기 자금 부족과 관련이 가장 높은 듯. 네. 원래 이거부터 수급 시장부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시장 수급 상황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드디어 매도를 멈췄습니다. 외국인들 매도를 멈추고
거래소에서는 그 외국인들 197억 매수를 했고요. 뭐 얼마 안 되죠. 코스닥에서는 164억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는 의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서 그쪽에 매수된 거 아니야 했는데 그쪽에는 매도가 많았습니다. 2,150억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도 오늘은 전기전자에서 1,7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3,100억 사주면서 전기전자 매수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눈에 띄는 건 오히려 화학이었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 보여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화학 업종에 가장 큰 매수를 보여줬고 그리고 IT 서비스 업종 쪽으로 조금 매수가 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기관은 전기전자를 큰 폭으로 매수했고 금융주를 매수했고 외국인들은 금융과 증권에서는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외국인들 그 순매수 그다음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은 카카오가 외국 투자를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들이 지금 상당히 있는데요. 카카오, 삼성전자, 한올시스템, SK증권, YG플러스, 한국전력, DB하이텍,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인 그리고 코리아서키트, HA중공업, 기아 등을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고요. 그 반면에 매도한 종목으로는 파라다이스,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 서울식품 그리고 오리엔트바이오, 미래에셋증권 등등입니다. 기관들이 매수한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한온시스템, 미래에셋증권, 한국전력 등이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는 파라다이스 등을 했고 근데 기관들은 매매 상위에 전부 ETF라서 눈에 잘 들어오질 않네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코텍스 레버리지, 에코프로, 카카오, 이노테크,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네이버, G2G바이오, 삼성 SDI 순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오늘 실적 발표들이 몇 개 있는데 실적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증권 업종입니다. 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 오늘 조정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꽤 좋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꽤 좋습니다. 먼저 삼성증권부터 매출 2조 7,250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4,018억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3,359억이었고요. 순이익은 3,09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증권 올 한 해 영업이익은 벌써 1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대략 그 8천억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시가총액은 6조 8천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걸 감안해 보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국지주, 금융지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얘네는 많이 좋네요. 지금 삼성증권보다 영업이익이 2배 높아요. 시가총액 9조 4,600억인 회사인데요. 5.99조로 매출은 오히려 지난 분기보다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8,500억 가까이 나왔고요. 순이익은 6,7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1분기, 2분기에 합산 영업이익 1조를 넘었기 때문에 그 1조 1,00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8,500억 정도를 했으니까 영업이익이 3분기 만에 2조 원 근처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얼마냐? 10조가 좀 안 되죠. 9조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그 영업 파괴력을 좀 보여주는데 저희하고 거래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하고 거래해서 뭐 큰 이익을 얻진 못했죠. 아직까지는 저희는 한국금융지주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 전 지점과 저희 그 매트릭스 투자자문은 그 전 지점에서 한국투자증권 전 지점에서 매트릭스 투자자문과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하러 가시기 전에는 저희 회사 전화번호 찾아보면 나오시거든요. 네, 전화하셔가지고 언제 어떻게 계약하러 가는지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능하면 오전 중에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좋지 않았던 기업이 있었는데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업종이 아주 안 좋았는데 엔터 업종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어제 하이브가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실적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2조예요. 앞서 얘기했던 그 증권주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매출액 7,272억 원에
매출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422억 적자, 순이익이 503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면서 주가가 어제에 이어서 지금 거의 일주일 내내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 적자가 난 이유는 회사에서 밝히기는 글로벌 아티스트 IP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 그리고 북미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일회성 비용 지출로 인해서 총 12%포인트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경준 하이브 CFO는 다수의 팀이 데뷔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저하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팬덤 확장과 수익 기반 안정화를 통해 하이브의 성장 구조가 강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쫙 밀어붙이면서 적자까지 내면서 밀어붙이려면 참 배포가 커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어찌되었건 이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하락했다라는 점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자, 오늘도 빠져나갈 수 없는 반도체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낸드 관련된 그 뉴스들이 오늘 꽤 많았는데요. 계속해서 뭐 반도체 지표들 보여드렸습니다만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던 참에 낸드 가격 상승폭도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관련 기업들이 큰 폭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뭐 이오테크닉스, KC텍, 테스 뭐 이런 기업들과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숀 킴, 네, 기억하시죠? 모건 스탠리, 네, 반도체 애널리스트 숀 킴이 드디어 항복을 선언했네요. 처음부터 틀렸지 뭐. 자, 근데 어쨌든 제목은 메모리 최대 가격 결정력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는 삼성전자가 17만 5천원까지 갈 수 있고 하이닉스는 85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삼성 14만 4천원, 하이닉스 73만 원을 제시했고요. 약세 시나리오에서는 삼성 7만 8천원, 하이닉스 4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상중하를 다 이러면 이렇고요, 저러면 저렇고요, 요러면 요래요. 이런 얘기는 누가 못하지?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디램 가격이 과거 고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과거 고점을 넘어선 디램 가격이 형성될 때는 주가가 신고가로 이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분은 제 생각에 조금 신뢰를 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BNK로 반도체 관련된 그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요. 30년 만에 디램 영업이익률이 70%가 나올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와, 한 60% 넘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 근데 와, 70%가 나오는데요. 내년 엔비디아의 HBM4 수요량의 75에서 80%에 해당하는 계약 물량으로 지금 하이닉스는 여전히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추가로 더 재고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 초 HBM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진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HBM3가 12단이 가격 인하 없이 그대로 가격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HBM4도 예상보다 30% 이상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상과 더불어서 D램의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HBM으로 엄청난 이익을 뽑아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진짜 관심 있는 거는요, 오늘 또 아마 이영수 IT 신 2부가 나갈 것 같은데요. 저희 관심 종목은 과연 어떤 회사가 D램 팔기 위해서 HBM을 덜 팔 것인가? 이게 지금 최고의 관심입니다. 진짜로 D램에서 마진이 너무 나니까 HBM 조금 덜 판다 이러면 그러면 그때 그 결정 만약 삼성전자 결정하면 D램 값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도 아니야, 우리 기술 선진화를 위해서 HBM 계속 밀어붙일 거야 이래버리면 D램 가격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그건 9월 중순 이후로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한국은행에서 아주 재미난 리포트를 냈습니다. 요거까지 보도록 하죠. 자, 한국은행이 주택시장에 대한 한국에서는 합리적 기대가 완전히 깨졌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 모형 구축 및 시사점.
어렵네 제목이. 네,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진단적 기대가 무엇냐라는 것인데요. 합리적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는 진단적 기대가 자리 잡는데 한국의 주택시장에는 진단적 기대가 자리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단적 기대라는 건 뭐냐면 경제 주체들이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과거 또는 최근의 뉴스 정보나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해서 경제 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미래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편향된 기대를 형성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적으로 뭐냐? 선택적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과거에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에도 진단적 기대가 있죠. 야, 이 정도면 고점이잖아. 박스권 상단에 왔으니까 무조건 팔아야 살아. 이제 하락이 시작될 거야. 이제 고점에서 꺾여. 그래서 제가 그 진단적 기대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친구 선생님,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것을 패러디해서 니들이 상승장 맛을 알아? 니들이 상승 맛을 알아? 라고 제가 패러디를 했다 개욕을 먹었어요 진짜. 저 연합인포 나가서.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 약간 이제 아직 원로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아직 중견입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원로로 바뀌겠죠. 근데 약간 중견 입장에서 경험을 해본 입장으로 야 이거 진짜 상승장 시작된 건데?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자극적으로 머리에 딱 박힐 수 있도록 니들이 상승 맛을 알아? 라고 딱 얘기를 했다가 와 정말 한국에서는 그런 싸가지 없는 태도는 안 되는 거야. 진짜 안 돼. 그래서 제가 조직 생활하기가 힘들었어요. 조직 생활하기가 나는 뭐 되게 자유롭게 막 이렇게 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저 같으신 분은 항상 조금 겸비하게 사셔야 한국에서 생존 가능합니다. 하여튼 뭐 그때 문매를 맞았었는데 박스권에 대한 진단 기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빠질 거라고 기대를 한 건데 반대로 주택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올랐으니까 뭐 저래도 또 올라라는 진단적 기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포인트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성장률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고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했어. 뭐 밑밥 깔은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밑밥 쫙 깔은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밑밥을 깔았을까요? 한국은행 금리는 안 할 거야. 라는 밑밥을 깔은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의 금리물 별로 안 좋은데요. 채권 안 좋은데 계속 걱정이 되는데 이거가 만약에 밑밥 깔은 게 맞다면 금리 인하 안 하는데 내년도에 경기 회복이 된다? 경기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출이 저 정도 되면 경기가 회복이 될 거예요. 일단 뭐 화성 동탄부터 시작되고 이천 청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은 금리 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물에 대한 특별히 장기 쪽을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이 그 듀레이션 기간이 짧으면은 변동성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게 듀레이션을 조금만 여기 요만큼만 움직이면 여기서는 이만큼 움직인다니까. 장기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에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주 부족한 내용들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미국 쪽에서 단기 자금 쇼티지가 일부 풀린 것으로 오늘 새벽에 보여졌죠. 그러니까 역시 한국에서도 안 팝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은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이 나빠서 팔았던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돈이 급해서 팔았다라는 게 이번 조정에서의 핵심이고, 자 그렇다면 본질적인 한국 시장의 상황들은 변한 게 없다. 본질은 뭐죠? 정책이 살아있고 기업 실적이 호조되고 있다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